아예 날리고 아예 날리고 아 근데 이게 중요해. 9월달 모의고사를 보고 공부가 끝났어요 이미. 아 본인이요? 예, 그쵸. 지장하러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공간도형 쪽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내 문제들이 무궁무진하다. 자, 저희가 1교시 국어 네. 영역 관련 공부 범위 태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이제 2교시 여러분들 수학이에요. 아, 드디어. 사실 수학 같은 경우가 일단 국어 치고 나서 점심시간 전에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더 뭔가 예, 훨씬 중요하지 않나. 어떤 과목보다도 이게 끝나고 나서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수학 같은 경우 특징이 100분이에요. 그렇죠. 긴장감이 어느 정도 국어로 풀린 상황에서 진짜 자신의 뇌를 굴리면서 승부수를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특히나 요즘 같은 이제 준킬러가 많이 배치된 시기에 학생들이 넘어야 되는 산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지용 씨를 중심으로 저희가 수학 공부 범위 태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지용 씨. 네. 이제 수학도 선택이에요. 사실상 그렇죠. 네, 미적분, 네.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기하 중에 학생들은 하나를 선택해서 지금 가야 됩니다. 확률과 통계가 약 50% 육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하가 좀 소수고 그 나머지 이제 미적분이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지용 씨가 봤을 때 지금 2022학년도 수학 관련해서 일단 학생들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때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국수 뭐 영어 탐구 이렇게 갈린다고 하지만 사실 그거를 깊게 파고들면은 공부하는 방법은 다 똑같이. 다 비슷해요. 결국에 교수들이 원하는 내용은 거의 뭐 똑같아요. 앞에 원인을 읽고 결과를 내는 이 추론 능력, 그리고 이제 개념을 가지고 응용하는 어떤 사고 결국에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국어 지문이라고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결국에 지문 속에서 네. 거기서 단서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단서를 찾아내는 거 똑같아요. 국어 지문 푸는 거랑 똑같습니다. 단서를 예를 들어서 fx equal fx 플러스 4라고 하면은 네. 당연히 주기함수라는 걸 이제 알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네. 네, 그렇죠. fx가 주기함수다. 이런 어떤 찾아내는 능력들 결국에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어느 네. 정도. 그렇죠. 내는 게 정해져 네. 있고 진짜 완전 킬러 문제만 아니면은 그 단서를 주는 방법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기출에서 다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가지고 네. 아무래도 문제에서 원하는 바를 찾아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가 이제 처음으로 공통플레 선택이기 때문에 이 선택 과목별로 뭔가 이 어떤 그 과목의 감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이걸 또 다 겪어본 틀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확통, 미적, 기하 사실 나눠지지 않았었죠. 나눠지지 그렇죠. 않고 전부 다 본 세대. 심지어 그 벡터 때도 봤어요. 네. 기백 그 때였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래서 그 마지막 선택 과목별 그 문제 처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확률 같은 게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대부분 문과 계열을 지망생들이 대부분 많이 보는데, 확률과 통계를 6월 달에는 정말 많이 쉬었지만 9월에는 난이도를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확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다시피 오히려 수원수투보다 쉬운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수원수투 그 파트보다 쉬운 문제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고 개념만 충분히 알고 들어간다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거의 한 8문제 중에서 6문제 정도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킬러가 중요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우의 수 쪽으로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야죠. 아무래도 많이 가장 또 어려운 파트. 네, 그렇죠. 이제 순열 조합이 들어가는 어느 경우의 수 같은 경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문제를 많이 연습해 볼 수밖에 없지 않나. 많이 양치가 좀 필요하다. 네, 그렇죠. 최대한 많이 풀어봐. 그 부분을 최대한 집중적으로 양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다 배웠기 때문에, 전부 다 했기 때문에 특히나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나. 다른 문제를 풀 시간도 없었어요. 정규 분포, 표준 분포 뭐 옮기고 다른 뭐 이항 분포나 이런 확률적인 부분을 볼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경우의 수만 좀 더 집중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경우의 수만 좀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그리고 대체적으로 30일 남았을 때는 어려운 문제만 제가 풀다 보니까 아무래도 표준 정규 분포 이런 문제는 많이 안 풀었고, 그나마 조금 막 그 케이스도 나눠지고 조금 학생들 좀 당혹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중심으로 마지막에 좀 집중해서 풀었다. 네, 저는 이제 만점을 노리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것이고. 요게 이제 상위권 케이스. 저 네네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천성문돌이 아닙니까? 예, 예. 본인도 그렇고요.
네. 네, 그렇죠. 어쩌라고요? 네, 저희 같은 케이스의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식집이 제일 힘을 많이 받는 데가 사실 확통이에요. 진짜 여기는 거의 반 이상이 암기잖아요. 반 이상이 아니라 한 90% 암기죠, 사실. 그렇죠. 이제 공식이 되게 많이 나와요. 네, 노동이나 진짜 순간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창의력이 필요한 문제 30번 그런 거 아닌 이상 네. 그냥 외우면 다인 문제가 다거든요, 사실. 예, 예. 이제 그 확통을에 대해서 감성을 얘기해 주셨고 이제 기아가 이번에 생각보다 선택률이 좀 적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이과 계열을 지망한 친구들이 거의 보거든요. 그쵸. 기아는 좀 어떨까요? 생각보다 개념 자체가 적어요. 기아가. 네. 기아가 개념이 많지 않습니다. 음. 네. 굉장히 나오는 문제들도 다 거기서 거기고. 정형화돼 있다. 네네네. 되게 정형화돼 있고. 정형화되어 있고 더 뭔가 낼 게 없어요. 어디서는? 앞쪽에서는. 오. 앞쪽이랑 이제 뒤쪽 기아 쪽에서는. 네. 하지만 이제 공간도형 쪽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낼 문제들이 무궁무진하다. 삼수선 공식 하나를 사용해가지고 네.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엄청 많은 문제. 싫어. 진짜 싫어, 공간도요. 그래봤자 포물선, 타원, 쌍곡선은 낼 수 있는 문제가 정형적이지만 여러분들 공간도형에서 많이 긴장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도 킬러 문제가 나온다면 무조건 공간도형 문제가 나올 것 같고.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공간도형 위주로 공부하세요. 상위권 킬러 문제를 노리는 친구들이라면.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적분입니다. 9월달에 상당한 또 킬러 문제가 나와서 학생들 많이 당혹시켰는데 이제 미적분은 기출문제 사실 많긴 하지만 늘 풀이도 길고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쵸. 네, 최고 난이도 문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미적이 가장 학생들도 많이 보고 킬러 문제도 굵직굵직한 것도 많이 나오고 네. 그럴 텐데 이것도 아까 위에 드렸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가나다 그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힌트를 가나다 해가지고 조건으로 이제 많이 주는 편인데 이런 힌트들 수학적 언어라고 하죠. 네. 그런 거를 잘 파악하셔서 네. 이것도 기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설명만 듣고 여러분들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혹시? 아니요. 대체로 제 주변 이과 학생들이 다 그렇게 네. 얘기해요. 들으면 어떤 그래프가 보여. 그치. 이래요. 네. 그치. 함수 베이스이기 때문에. 맞지. 그래프 개형 추론이 되게 많이 나오죠? 개형을 무조건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돼요. 개형. 이거는 근데 상위권 친구들이라면 킬러 문제를 노리고 있는 상위권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하학적인 이해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었다. 역시나 수학적 언어가 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으로 써 있다면 그것이 이제 그림을 어떻게 환산할 수 있을 것인지. 그쵸. 그거까지도 나아가야 이제 진정한 추론이다. 그쵸. 이런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이제 상위권의 찍기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하죠. 네. 상위권의 찍기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등급대별로 네. 수학 같은 경우가 또 국어하고 다르게 국어가 좀 많이 흔들리지만 수학은 또 많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또 이런 권태로움이라든가 마지막 공부에 있어 게으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쵸. 상위권부터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사실상 이제 최상위권 친구들은 네. 더 이상 공부하기 싫죠, 당연히. 9월 모의고사 보고. 내가 그랬다. 그쵸. 이미 제가 수학은- 그랬으니까. 끝났다. 네. 나는 이미 공부가 끝났어요. 저는 그때 9월달 모의고사를 보고 공부가 끝났어요, 이미. 본인이요? 네, 그쵸. 지장하러 나왔어요? 그 상위권 친구들이 중간에 공부 중단하지 말고 근데 거기서 이제 공부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하다. 권태롭겠지만 이제 많이 문제 풀기도 싫고 이제 뭐 계속 풀었던 문제 또 풀어야 되냐, 기출 풀어야 되냐 이런 친구들은 진짜 어려운 문제들 많이 찾아서 푸세요. 지금 뭐 네. 대성마이맹 선생님들 실전 모의고사 어떨까요? 그쵸. 너무 괜찮고 저는 진짜 다 풀었어요. 근데 대성마이맹뿐만 아니라 예. 뿐만 아니라 솔직하네요. 네. 예. 그럼요. 수험생들은 절박한데 당연히 다 풀어야죠. 하루에 모의고사 하나라도 풀자. 네, 하나씩이라도. 근데 잘하는 친구 1일 1실무 네, 1일 빨리 1심. 치니까. 네. 중위권이나 하위권. 마지막 그 어떤 좀 힘찬 조언이 있을까요? 네, 중위권 친구들. 사실상 1등급이라도 더 올리면 감지덕지 해야죠. 지금. 그쵸,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한 등급이라도 더 올리면 감지덕지 해야죠. 여러분들 한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필요한 거는 자신감이다. 자신감. 자신감. 결국에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수험장에서의 자신감은 수학이 결정을 합니다. 수학의 자신감. 네.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려면은 확실히 버릴 줄 알아야 돼요. 확실히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그 전 문제에 내가 풀었던 것들 미련 가지지 않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미 결론을 냈으면은 여러분들이 밀어붙일 만한 그런 자신감을 배양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미련 갖지 말고. 네. 미련 그러면 갖지 않는 연습.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공통 22번이라든가 선택 그쵸. 30번을 과감하게 날리고 92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난리라는 게 아니고 네. 내가 푼 거를 네. 이제 다시 보지 않겠다. 네. 내가 맞았을 그런 것이다. 결단력을 공부 중에 네. 수능장에서 던지는 것이 아니, 아니라 거기서도 그렇고 네. 아니, 틀렸다 지금 생각하는 게 모의고사를 아니고 많이 풀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렇죠. 지금 모의고사를 많이 풀 거 뭘 아닙니다. 92부 네, 숫자를 해요 이 사람아. 아니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난 그랬는데. 아예 내가 날리고? 얘기한다면, 아예 날리고? 근데 이게 중요해. 아니, 거기서 시간 끌지 말고. 네. 뭐 진짜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이라면 네. 그것도 사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 맞습니다. 사실 여유로워질까봐 제가 좀 그게 고민인 거죠. 마지막에 좀 더 자극이 필요하죠. 네. 100분 가지고 킬러 두 문제를 날리고 간다는 게 네. 좀 여유로워질까봐 그 사람이 그 긴장을 좀 놓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흔들려버리지 사실. 아, 잘못하면. 저는 노라는 소리는 잘 안 하고요. 저는 오히려 중하위권 친구들한테는 중하위권 친구들은 뭐 제 생각에는 몇 개 네. 정도는 이제 그 국어 비문학 하나도 깔끔하게 일단은 두고 풀듯이 수능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게 뭐 수능까지 조언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80대 20 변별력 있는 문제 없는 문제가 수학은 훨씬 더 눈에 보이고 그 문항이 그쵸, 국어보다는 훨씬 더 훤해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거는 미리 좀 판단을 문제도 정해져 있고 거의 그런 정해져 있고 말씀을 그러다 저도 보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도 물론 뭐 해드리고 싶지만 그것보다 결단력을 좀 길러라. 결단력을 좀 길러서 자신감을 많이 배양하는 게 중요하겠다. 수학 자신감, 수학에서 1등급이 오르면 또 다른 과목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네. 맞아요. 저건 진짜 네, 맞는 그쵸? 것 같아. 네. 좋습니다. 마지막 하위권에 대한 조언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위권에 대한 조언. 아까 전에 이제 민호가 말했다시피 이제 너무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 풀지 마시고 쉬운 문제만 다 가져갑시다. 80%잖아요. 그렇죠. 80%다 맞출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습니다. 20% 말고. 네. 네. 이렇게 뭐 조언 정리를 드릴 수 있겠고요. 좋습니다. 일단 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버릴 건 버리고 네, 버릴 챙길 건 건 버리고. 챙기자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수학이 네. 진짜 그 자신감의 또 근원이 될 수 있는 게 다른 과목들은 거의 다 객관식이고 그렇죠. 수학에서 주관식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주관식에서 맞춰냈다는 느낌이 들면 진짜 그 뒤에 영역들의 싸움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수학에서의 자신감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주용 씨가 이 수학적 자신감을 위해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수학에 대해서 마지막 좀 한 줄평. 한 줄평. 어떤 게 좀 가능할까요? 점심시간을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점심시간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수학을 여러분 자신감 있게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학을 잘해야 안 체한다. 점심밥이 목구멍에 들어간다. 그쵸. 그쵸. 요런 명언을 그만큼 수학의 그래야 이제 중요성을 영어도 잘 치를 수 있고 맞습니다. 탐구도 잘 볼 수 있고. 수학 네. 2교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공부법이 태도 전달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저희는 영어 편에서 만나보도록